네, 안녕하세요. 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초보분들이 좋아하시는 도매국 소싱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국으로 소싱하면 이제 좋은 점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거의 최저 자본으로 로켓 크로스를 할 수 있고 배송이 빠르죠. 또 이제 국내 배송이다 보니까 인증 제품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제 도매국 소싱을 하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제 소싱처를 디벨롭해 나가실지 로드맵을 그려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싱처의 흐름은 도매국 1688 소싱, 그 다음에 공장 직접 소싱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당장은 중국 현지 공장 직접 소싱이 안 와닿으신 분들은 1688 수입까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1688 수입 단계에서 대량 발주까지 가게 되시면은 저절로 공장 직접 소싱은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도매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요 세 가지 기준을 드릴 테니까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빠르게 확인을 하신 후에 소싱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제품의 원가율이 30% 미만일 것, 두 번째가 판매가가 1만 원 이상일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로켓 비율이 50% 미만일 것, 요 세 가지입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로켓 크로스는 입출고비랑 판매 수수료, 반품비 그리고 광고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제품 원가율이 이제 판매가 대비해 가지고 30% 미만이 되어야지 초보자분들이 실패했을 때도 타격을 덜 받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도매국에서 상품을 찾아보시면은 원가율 30% 미만에 들어오는 상품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때는 도매국에 나와 있는 가격을 그대로 원가로 잡지 마시고 해당 상품을 1688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1688에 나와 있는 가격을 원가로 잡으셔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도매국을 쓰는 건 초기 테스트 단계에서만 짧게 쓸 거고요. 테스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1688 수입으로 바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1688 가격을 원가로 잡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도매국의 비싼 단가를 이제 원가로 잡으면은 테스트 통과가 안 되던 제품도 저렴한 1688 가격을 원가로 잡으면은 테스트 통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그런 도매국에서 테스트 할 때는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마이너스도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제품이 1688에서 수입하기 전에 잘 팔리는 상품인지만 빠르게 체크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보는 약간의 마이너스는 그냥 감수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마이너스는 나중에 1688 수입하면서 빠르게 회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비싼 도매국 원가로 넣은 다음에 판매가를 그냥 조금 높여가지고 팔면 안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시는데 우리 판매가를 높이게 되면은 경쟁 업체 상품들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잘 안 팔릴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가격이 이제 경쟁 업체보다 비싸면은 더 비싼 거를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에 우리는 가치를 더 불어 넣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사실은 쉽지 초보자분들이 실제로 해 보시면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판매가는 꼭 내가 소싱한 상품들과 결이 비슷한 경쟁 상품들의 시장가에 맞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인 판매가가 1만 원 밑으로 들어가는 상품은 하지 마시고 1만 원 이상의 상품만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1만 원 밑으로 들어가는 상품은 개당 수익이 너무 적어요. 이 개당 수익이 적은 상품은 전환율이 매우 높아야지 광고를 붙였을 때 광고 효율이 플러스가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 말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1만 원 미만은 팔아도 남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광고로 수익 내기가 어렵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만 원 미만의 저가 시장은 로켓 크로스 상품이 로켓 배송을 이기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로켓 배송 입점할 때 수수료를 45% 50% 이렇게 많이 준다 하더라도 저가 시장에서는 판매 수수료, 이출고 비용, 그리고 반품비, 보관비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마진 구조가 로켓 배송보다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1만 원 미만 시장은 초보일 때는 일단 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켓 비율이 50% 미만인 것만 이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로켓 크로스가 로켓 배송보다 클릭률, 전환율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로켓 배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은 지금 말고 나중에 조금 경험이 쌓이시면은 그때 이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원가율 30% 미만, 그리고 판매가 1만 원 이상, 그리고 로켓 비율 50% 미만, 요 세 가지 기준만 생각하셔가지고 빠르게 소싱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하세요. 쭉 작성하시고 다음에 어떤 제품을 실제로 사서 테스트를 해볼까라고 할 때 하나하나 이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이 제품이 이제 먹힐 만한지를 간단히 파악한 후에 실제로 사입해서 로켓 크로스로 팔아보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싱 리스트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싱 정리 파일이 필요해요. 요 소싱 정리 파일이 필요한데, 이 파일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시면은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 카페 주소는 이 영상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제가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소싱 리스트는 듀얼 모니터를 쓰시면은 소싱 리스트를 한쪽에 열어두시고 한쪽에 도매국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빠르게 소싱 리스트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도매국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매국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여기 베스트잖아요. 베스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베스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딱 느낌이, 베스트라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름 시즌 상품이 많죠. 근데 저는 제 수강생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제 유튜브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초보분들은 계절 상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일단 수요가 4계절 내내 스테디한 상품부터 먼저 세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즌 제품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영상들 보면은 계절 상품을 그냥 소싱해서 올리기만 하면 이제 팔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믿지 마세요. 초보분들은 시즌 제품을 할 게 아니라 4계절 내내 수요가 일정한 상품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이 세팅이 되어야지 사업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여러분들이 셀러 활동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즌템처럼 들쭉날쭉한 수익을 먼저 하면은 정말 불안해져요. 그리고 시즌템의 특성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쿠팡은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해야 팔리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시즌템의 경우 특정 시기에만 수요가 확 몰리고 지금 다 못 팔면 재고를 떠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리고 어뷰징 작업을 해요. 그리고 어뷰징은 사실 뭐 차치하고더라도 광고만 보더라도 쿠팡에서 대부분의 광고는 경매처럼 이제 입찰 광고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수요가 몰리는 시즌템의 클릭당 광고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하죠. 계속 수요가 몰리니까. 광고비가 엄청 비싼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은 자연 판매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자연 판매가 많이 따라와야지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연 판매는 순위가 높아야지 따라오겠죠. 자연 순위가 높아야지 자연 판매가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계절 상품 시장에 이제 막 들어가면은 자연 순위도 낮고 광고비 CPC 단가도 높기 때문에 못 팔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시즌 제품은 또 안 좋은 게, 못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악성 재고로 남아가지고 가뜩이나 없는 자본이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초보분들은 이게 막 불나방처럼 계절 상품 막 터지는 거 옆에서 한두 건씩 보이실 텐데 그거 그냥 무시하시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요가 스테디한 제품부터 제발 먼저 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스테디한 상품 위주로 한번 찾아볼게요. 탑 100을 보면은 스테디한 상품이 거의 없어요. 보다 보면 이 여행용 크로스백 가방 이 정도? 이거 한번 볼게요. 여성 크로스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될 거예요. 키워드가 쿠팡에서 여성 크로스백을 검색해 봅시다. 검색하실 때는 시크릿 모드로 검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 크로스백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잠깐 팁인데, 우리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연간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쿠팡에서 사실 아무 키워드나 연간 키워드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 크로스백 검색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소싱해야 될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만약 여성 크로스백을 소싱한다고 하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미니 가방이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성 크로스백을 소싱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제품을 찾을 때 되게 큰 크로스백을 찾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미니 가방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보시면 50대 여성 크로스백이라는 또 키워드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연령을 타겟팅할 때 50대를 타겟팅한 여성 크로스백 작은 게 뭔지를 생각을 해서 소싱을 하시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수납 좋고 여성 크로스백이 대형이랑 있는데, 근데 대형이 미니 가방이랑
조금 가치가 상충하죠. 대형이라는 키워드가 더 밑에 나오니까 작은 크로스백의 수요가 더 크고 대형인 크로스백의 수요가 좀 더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만 먼저 볼 거예요. 잘 팔리는 게 9,400원, 8,900원, 9,800원 저렴하죠. 엄청 저렴하고 우리가 도매국에서 봤던 제품의 결이랑 1등부터 5등까지의 제품 결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쵸? 이게 완전 작진 않죠. 우리 소싱한 건 엄청 되게 작은 정말 파우치 형태의 가방이잖아요. 쿠팡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잘 팔리는 것들은 파우치 형태이기보다 이렇게 뭔가 조금 보부상 가방 같은 느낌이 훨씬 더 잘 팔리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상위의 제품들이 그런 느낌이니까. 쭉 보시면은 그래도 같은 결에 있는 거를 보시면 뭐 요 정도 15,900원이 되겠네요. 15,900원이라고 치면은 이 제품이 어떨까 해서 쿠팡에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본 게 이제 판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시크릿 모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제품은 지금 쿠팡 시장에서 어쨌든 사람들한테 선택될 확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 크로스백 시장에서 검색했을 때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상품들의 결이랑 조금 다르죠.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상품들이 결국에는 쿠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여성 크로스백을 검색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받고 매출을 일으켰던 상품을 순위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제품의 결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도매국에서 여기 있는 상품의 결이 맞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성 크로스백 쿠팡에서 잘 팔린 것과 느낌이 비슷한 크로스백이 뭐가 있나 보는 거예요. 딱 봐도 원가율 30%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찾기 힘들죠. 왜냐면은 잘 팔리는 것들은 10,000원 언더인데 여긴 다 되게 비싸죠. 예, 비싸고 여기는 다 해외 상품이네요. 그래서 배송을 국내 배송으로만 솔팅을 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국내 배송으로만. 요거는 뭔가 여기 있는 거 느낌 조금 그래도 비슷하죠? 예. 보면 최저가가 2,950원이에요. 2,950원이면은 대략 3,000원 잡고 상위는 상품들에 비교해보면 30% 안에는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원가율 30% 안에 들어오는 거는 통과예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판매가 1만원 미만인가를 봐야 되는데 판매가 1만원 미만은 아니죠. 1만원 좀 언더인데 근데 만원이랑 9,400원이랑 요거는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나는 좀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서 소싱을 해나가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바로 탈락을 시키면 되고요. 나는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2,000원 정도는 그냥 감안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뒤에 보니까 어쨌든 10,000원 이상 되는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10,000원 이상도 통과로 일단 봐볼게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로켓 비율이 50% 미만인가를 이제 봐야 되죠. 로켓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셀러라이프 확장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시크릿 모드가 아닌 창에서 한번 여성 크로스백을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셀러라이프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셀러라이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은 자 로켓 비율이 50% 미만 17%죠. 17%면은 그냥 통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타겟 키워드 여성 크로스백이라고 적어주시고 우리가 상품명 만들 때는 여기 위에도 나와 있는데 브랜드명, 소구 키워드 한두 개, 메인 키워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소싱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소싱 리스트만 빠르게 작성하시고 상품명 같은 거는 실제로 상품 등록 단계에서 그때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한드래곤 여성 크로스백 정도로만 적어볼게요. 판매가 시장가에 맞출 거 판매가가 대략 한 9,000원, 9,400원 맞춰볼게요. 9,400원 맞춰보시고 또 수수료는 그 쿠팡에 들어가서 실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웬만하면 제품들이 10.8 아니면 10.5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0.8로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 놓고 실제로 얘를 수입할지 말지 단계에서는 디테일하게 그때 가서 보는 편이에요. 지금은 소싱 리스트를 빠르게 채우는 거를 목적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입출고비를 봐야 되잖아요. 입출고비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로 바로 옵니다. 그래서 입출고비 상세 기준 확인하게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데 아까 그 누가 봐도 극소형이죠. 80cm 이하였죠. 혹시 이게 조금 애매하신 분들은 도매국에 보시면은 얘는 가방이라서 그냥 납작하게 압축해가지고 보내면은 80cm 이하가 나올 거예요. 80cm 이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패션 우르 자파의 여성 패션의 여성 자파의 가방 그리고 여성 크로스백 극소형에 10,000원 이하니까 2,500원 넣으시면 되죠. 이게 그러면 2,500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반품의 숲이랑 제이콥인데, 이거는 실제로 넣어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할 때는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타이트하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 로켓 크로스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세이버 팩이라고 해서 한 달에 이제 99,000원 정도 내면은 반품을 무제한으로 받아주는 게 있거든요. 세이버 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이버 팩을 하게 되면은 이 반품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이버 팩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반품비까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반품 회수비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패션으로 잡화, 여성 패션, 여성 잡화, 가방에 여성 크로스 베개 한번 볼게요. 극소형에 750원이네요. 750원. 반품 제이콥이는 제가 자동으로 수식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반품률은 보통 의류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한 40% 잡으시고요. 자파류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0%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25%는 잡아볼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실제로 팔아보다 보면 반품률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현실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세이버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도 그냥 0으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세이버팩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여기 25% 넣어볼게요. 넣고 여기는 이제 중국 가격 수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도매국에서 소싱할 거니까 중국 가격이 아닌 도매국 가격을 바로 넣어버렸죠. 넣어주시고, 쿠팡 센터로 넣는 개당 물류비는 소싱 리스트 작성할 때는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실제로 물건을 사가지고 쿠팡 물류센터에 넣잖아요. 넣으면서 그때 요 비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 원가율이 2,950원이죠. 그리고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게 여기 배송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배송비가 3,000원 있죠? 3,000원 붙잖아요. 이게 배송비를 원가에 넣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송비는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도매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한 박스 안에 제품 되게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00원은 사실 거의 티도 안 납니다. 티도 안 나기 때문에 얘는 안 넣으셔도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엑셀에서 2,950원 넣으시면 제품 원가율 31%. 제가 제품 원가율 30% 미만은 빼라 그랬는데 30%, 31%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되게 스트릭트하게 하실 분들은 얘는 탈락시키면 되고요. 조금 여유있게 하실 분들은 31%면 뭐 그냥저냥 한번 소싱 리스트에 넣어보셔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소싱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내가 이 소싱 리스트 작성하고 실제로 이 제품을 사입하는 단계에서 여기 링크가 없으면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링크를 도매국 링크를 넣어주세요. 도매국 링크를 여기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넣으셔도 되고요.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만 알아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걸 사입하려고 할 때 이 사이트 들어가서 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쭉쭉쭉쭉쭉 소싱 리스트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제품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도매국 가서 베스트에서 다른 제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그 양산 그 손선풍기 이런 시즌 제품은 지금 하시면은 진짜 팔기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 상품 하시는 분들은 시즌이 오기 한 달 전부터 우리가 트래픽이란 작업도 하고, 그리고 가구매도 많이 하고, 리뷰를 많이 쌓아놓고 진짜 각 잡고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 시기에 재고를 다 빼려고 광고도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광고를 경쟁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게 CPC 단가가 높아지면서 광고비를 엄청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패스를 하세요. 그리고 약간 특이한 아치 보조 깔창이 있죠. 이거 한번 봐볼게요. 클릭해서 보시면은 아치 깔창 메인 키워드가 아치 깔창이 될 것 같은데, 요즘 이게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 보면은 오다리 교정해준다고 하면서 광고를 엄청 때리고 있죠.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유튜브에서 광고를 엄청 때리면은 사실 그 시장의 파이가 커지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바라치가 무너지면 그쵸. 그러면은 얘는 아치 깔짱이라는 게 메인 키워드 같아요. 쿠팡에 검색을 해볼게요. 아치 깔짱 검색을 해보시면은 로켓 배송 거의 없죠. 일단은 로켓 비율은 통과해요. 판매가는 상당히 낮네요. 판매가가 상당히 낮은데 얘 같은 경우에 원 플러스 해가지고 9,500원이면 아까 1만원 언더지만 아까랑 비슷한 개념이죠. 9,500원이면 그래도 뭐 그냥저냥 가능하다. 근데 얘는 너무 낮은 애들이 있네요. 사실 이런 그 기능성 제품들 있죠. 그 마사지기나 보호대류나 이런 기능성 깔창 이런 것들은 판매가와 원가의 괴리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가율이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판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얘는 금액은 저렴한데 약간 고관여 제품군이에요. 좀 기능 위주의 고관여 제품군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
구조를 되게 잘 짜고 들어가야 돼요. 시크릿 창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지, 깔창. 저도 이게 습관적으로 시크릿 모드에서 안 보는데 여러분들 항상 시크릿 모드에서 보세요. 보시면은 1등 제품 한번 볼게요. 보시면 한 세트에 5,850원 파는데 거의 뭐 1,000원 뛰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상세 페이지가 퀄리티가 꽤 높죠. 판매가는 낮은데 조금 고가냐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용 상세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잘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그냥 대충 빠르게 만들어서 들어가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보호대류, 뭐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 그리고 이런 기능성 깔창류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시장은 저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뺄게요. 그리고 판매가도 또 안 맞았죠? 빼고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다른 거를 보시면은 호텔 베개 호텔 베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베개 시장도 은근 되게 고관여, 완전 고관여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예 관여도가 아예 없는 시장이 아니에요. 검색을 해볼게요. 베개 로켓 배송 60% 이상이죠. 얘는 그냥 바로 탈락을 시킬게요. 쭉 내려보면은 사실 이런 테이블 같은 게 부피가 크잖아요. 부피가 큰 제품들은 이게 초보분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소싱이라는 거는 장벽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소싱을 하는 게 보통 작고 가볍고 저렴하고 인증 없는 거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경쟁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나중에 좀 실력이 올라가시면은 크고 무겁고 인증이 필요한 것들도 무조건 꼭 건드려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데이터적으로 그러한 제품들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초보자용이니까 또 패스를 할게요. 그리고 얘는 각도 조절 샤워기 거치대인데 2,500원인데 한번 볼게요. 거치대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로켓 비율 50% 언더죠. 근데 판매가가 보니까 너무 낮죠. 너무 낮고 이게 10,000원 이상인 것 보이지만은 거의 대부분 1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10위까지 봤을 때 10,000원 언더죠. 얘도 그냥 패스할게요. 파우치 한번 볼게요. 세면 파우치 2,400원 세면 파우치. 이게 세면 파우치인지 아니면 여행용 압축 파우치인지 한번 보려고 상세 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여행용 세면 파우치. 여행용 파우치. 그러면은 여행용 파우치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죠? 여행용 파우치가 그래도 메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켓 배송 49% 커트라인 들어오죠. 그리고 판매가를 봤을 때 얘는 5,000원 싸고 브랜드에서 이 브랜드는 되게 좀 유명한 브랜드라서 얘 판매가가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비싸게 팔기는 좀 쉽진 않아요. 엄청 싼 게 많죠. 이게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 파우치 그냥 하나만 주는 거라고 하면은 가격이 안 맞을 것 같아요. 1만원 미만일 것 같아요. 하나만 주는 거죠. 근데 쿠팡에서 이게 한 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 별로 없죠. 다양한 크기별 다양한 구성이 되는 것들로 여행 파우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크기별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면은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매국에서 구성되어 있는 여행 파우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6종 세트. 그냥 바로 3,400원으로 넣을게요. 3,400원으로 넣고 판매가는 아까 10,000원 초반이었으니까 12,800원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출고 비용을 다시 들어가서 패션으로 잡파, 여성 패션에 잡파에 잡파, 여행 가방, 소품. 이 표시 카테고리가 바뀐 것 같아서 이때는 카테고리 파악을 어떻게 하냐면은 상품 등록 들어가신 다음에 카테고리를 여기에 파우치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 파우치 세트 이렇게 있죠. 이게 우리의 카테고리입니다. 다시 입출고 비용 쪽으로 들어가서 패션 의류 잡파에 남녀 패션의 공룡 잡파 세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판매가 10,000원 초반이니까 얘도 사이즈가 극소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3,000원이죠. 3,000원 주고 비용을 3,000원 넣으시고 반품 회수비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파에 공룡 잡파에 여행 파우치 세트 10,000원 초반에 975원 75원 넣으시고 반품률도 패션으로 잡파 쪽은 아까 아닌 거는 25에서 30 잡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25%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완전 그냥 다른 기타 카테고리는 한 15%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면은 원가에 들어오고 로켓 비율이 49%였죠. 적어주시면 하나 팔았을 때 마진이 1,146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 파우치 세트 상품명이랑 얘도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할 때 얘도 이렇게 소구 키워드 한두 개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 좀 찾아볼게요. 자파류 말고 다른 카테고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생활용품, 생활 자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활 잡화 쪽 보면 쇼핑카트 한번 가격이 들어오는 거 한번 봐볼게요. 6,200원이죠. 한 개당 6,200원. 쇼핑카트 보시면 6,200원. 근데 쇼핑카트 보면 얘네는 결이 다 다르고 얘랑 이제 결이 비슷하죠. 잘 팔려고 하면은 이런 것보다 이런 제품이 조금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지금 잘 팔리고 가격대도 그래도 좀 더 비싸게 받고 있으니까 이런 쇼핑카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카트를 검색을 해서 지금 현재 잘 팔리는 결의 쇼핑카트가 있는지 보면은 25,000원, 9,450원 비싸네요. 예. 그쵸. 쿠팡이 9,450원이면은 대략 한 3만원 요때는 받아야 되는데 그 가격대를 받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장이 쿠팡 PB 상품이잖아요. 쿠팡 PB 상품이 1, 2, 3 광고도 먹고 있고 다 먹고 있어가지고 요 시장은 좀 초보분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얘는 또 부피가 되게 크잖아요. 지금 초보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거 한번 봐볼게요. 쭉 보시면 됩니다. 구멍 막기? 이게 뭐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격이나 그런 것보다 얘를 도매국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가공해가지고 상품 판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세 페이지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해상도가 낮을 때는 가공하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높이 조절 받침대를 한번 볼게요. 가격대가 2만원, 만원대 이 상품이랑 결이 비슷한 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각도 조절 가능한 높이 조절 요거는 비슷할 것 같은데 뭐라 그러죠? 약간 얄쌍하고 조금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아니죠. 이 도매국에 있는 거는. 그럴 때는 도매국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찾아보기 전에 높이 조절 독서대 높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이 비율은 괜찮네요. 이렇게 나무로 되고 밑에 약간 얄쌍하게 되어 있고 높이 조절이 되는 독서대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게 디자인 쪽으로 지금 쿠팡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거랑 결이 비슷하죠. 근데 판매가가 너무 비싸네요. 얘도 너무 비싸고 높이 조절 독서대는 가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를 쭉 한번 채워 나가 보세요. 그러면은 쭉 채워 나간 다음에 어떤 것부터 우리가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이 들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단 로켓 비율이 가장 적은 것부터 먼저 해도 괜찮겠죠? 아니면은 제품 원가율이 가장 적은 것부터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로켓 비율이랑 제품 원가율이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제품부터 실제로 수입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소싱 리스트를 도매국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입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도매국 테스트에서 만약 성공한 제품들은 빠르게 1688에서 더 저렴한 제품을 찾아서 마진폭을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게 소싱처를 디벨롭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 오늘 영상을 다시 정리드리면은 우선 초보분들은 소싱하실 때 세 가지 기준인 제품 원가율 30% 미만, 그리고 판매가 1만원 이상, 로켓 비율 50% 미만 되는 제품만 빠르게 찾아서 소싱 리스트 1차로 정리하시고요. 정리가 되면은 하나씩 정리한 상품을 이제 쿠팡에 다시 검색을 해보시면서 이게 들어갈 만한 상품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정리한 상품 중에서 테스트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로켓 비율이랑 원가율 그리고 마진액이 큰 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가장 데이터적으로 좋은 것부터 먼저 수입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도매국에서 소싱해서 상품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